데일리 브리핑. 네,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워싱턴입니다. 네. 자, 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여전히 도감청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 파문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저러나 어떤 내용을 도감청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? 네, 100여 건 중에서 이제 한국 관련 부분이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, 그래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은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외교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. 네. 여기 그 한국 관련 부분의 그 문건을 보면은 TS, 탑 시크릿이라는 것이 이제 써 있고요. 네. 또 SI, 이게 시그널 인텔리전스라는 뜻으로 예, 시긴트라고 해서 이제 그 신호를 갖고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.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분명히 도감청한 것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을 이제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. 이러한 그 시그널 CI로 이제 수집이 돼서 이러한 그 문건이 미 합참 국방부에서 합참에 그 브리핑하는 그런 자료가 유출이 된 것이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 펜타곤 문건으로 불리는데 이제 CIA나 또 군 정보국 또 국방정보국이 있고 또 이제 그런 도감청만 전문의로 하는 NSA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여기서 나온 그것을 합참 차원에서 그 브리핑을 하는 그런 자료를 누군가 아주 급하게 이제 그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이게 한 달 이상 진 막 온라인상에서 떠돌았다는데요. 텔레그램으로도 이제 왔다 갔다 되고 트위터에도 올려지고 이것이 이제 뉴욕타임스가 처음으로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. 이러다 보니까 참 엄청난 사태인데 이렇게 아주 허술하게 이제 공개가 됐고 누군가는 이제 이게 미국 합참에서 브리핑하는 그런 자료가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네. 이것을 미 관리 즉 그래도 고위 그 안보 관리 그 당국 그쪽에서 직접 그 접촉하는 사람이 이제 누군가 이제 빼낸 것 아니냐 이런 거 관측이 있는데요.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이제 착수가 됐습니다. 연방수사국 FBI가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서 수사에 착수를 해서 곧 이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한국 관련 부분은 참 그 뉴욕타임스가 또 보도한 거 보면은 두 사람 당사자들이 또 최근에 다 사임한 사람이거든요. 네. 이문희 외교비서관, 그 또 상관인 김성환 국가안보실장, 이 두 사람 간의 내용 이제 대화 내용이고 주 목적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그 수출하는 그 제공토록 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직접 제공은 안 되거든요. 그거는 한국 정부가 정책에 지금 전쟁 중인 국가에는 그 치명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. 또 심지어는 이제 미국을 비롯한 한국이 먼저 이제 그 수출을 했다가 제3국을 그 승인 없이 또 넘기는 것도 국제법에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까지 다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문희 외교비서관 경우에는 분명히 미국의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. 포탄을 미국에게 좀 팔아달라. 뭐 그래서 협상까지 이제 진행됐다는 거는 공개됐었는데요. 그런데 한국 정부로서는 우려하는 것이 미국이 엔드 유저, 즉 마지막 사용자가 되면 괜찮은데 미군에게 배치한다고 보충한다고 해놓고는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. 이렇다가는 이제 상당히 그 곤란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수렁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김성환 안보실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한국 정책을 위반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은 뭐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논의하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도감청이 됐다는 것이고요. 어려운 입장, 좀 수렁에 빠진 그런 입장까지
미국이 파악을 미리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이 다른 그 방안을 이제 시간을 쫓기니까 다른 방안을 내놓은 것이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전투 무기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폴란드에게 이걸 파는 것이 어떻겠느냐. 근데 이게 155mm 포탄, 곡사 포탄 같은 그 자주 포탄도 있겠고 이 155mm면 곡사 포탄이거든요. 네네. 그 곡사 포탄 33만 발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. 33만 발을 폴란드에게 이제 팔고 우리는 이제 엔드 유저로 폴란드가 하고 동의를 하면은 이제 폴란드가 뭐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냐 하는 식으로 이제 김성한 실장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문희 외교비서관은 폴란드가 동의만 한다면 뭐 가능한 방법 같다라고 둘이 또 대화를 나눈 대안을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까지 도감청이 된 것입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의 이런 그 입장은 뭐 잘 아시는 대로 공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?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죠.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듣고 이것을 또 들어주면은 만약에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 손에 넘어간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또 공개적으로 지금 위협을 했습니다. 그렇죠. 그렇게 간다 그러면은 한국에 대해서 보복하겠다. 푸틴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수렁에 빠진 모습을 그런 거 갖고 이제 고민하는 그런 모습까지 도감청을 해놓고 미국 정부가 이제 대처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문건이 유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양쪽에 모두 그 민감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거든요. 이런 와중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부터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데 이런 사태가 터졌습니다. 그러면은 파문이 더 커질 듯한데 어떤 영향이 미쳐지게 될까요? 예, 그야말로 정말로 지금 나이트메어라고 이제 그 뉴욕타임스에서도 한국 관계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만큼 상당히 그 타이밍상으로도 가장 안 좋을 때 지금 터진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요. 한미동맹 올해가 70주년이고요. 이에 맞춰서 한국 대통령을 지금 백악관이 국빈 방문을 초청한 겁니다.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거든요. 프랑스 대통령이 첫 번째고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고 4월 26일이면 이제 오는데 이런 사태가 터졌으니까 상당히 그 아주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 윤석열 정부 누가 보더라도 뭐 그렇게 공개적으로는 아마 바이든 행정부나 윤석열 정부가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게 해봤자 서로가 저 관계만 서먹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오늘 뭐 한국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도 우선은 사실 확인이 먼저고 또 그것을 해서 필요시에는 뭐 이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한 것으로 볼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. 그러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? 사실 뭐 2010년에도 그렇죠. 청와대가 다 도청당한다는 것까지 뭐 다 이미 흘러나왔던 거고 미국이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이걸 이른바 그 파이브 아이스라는 다섯 나라 미국, 영국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 같은 그 앵글로 섹슨 이 다섯 나라만 지금 서로 도감청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사람들은 맹방 중에 맹방으로 꼽고 있는 것이죠. 다른 것은 동맹국이든 뭐 파트너 국가든 적성국이든 똑같습니다. 다 이렇게 정보 수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는 건 뭐 한국도 잘 아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봤자 오히려 더 한미동맹만 흔들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고 또 한미 정상회담도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서먹한 분위기가 확산될 텐데 뭐 이제 이것을 즉각적으로 영향만 미칠 그런 쪽으로 아마 강하게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큰 파장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 정부가 상당히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은 뭐 대부분이 동의하는 대목 같습니다. 근데 뭐 외교안보에는 적이나 동맹이나 뭐 솔직히 말해서 냉혹하게 보면은 없는 거죠. 그렇죠.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네. 예, 한국도 이제 이것을 엄중한 냉혹한 현실을 좀
이제 인정을 하고 또 인식을 하고 네.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으로 뭐 반발을 하자니 이제 한미 동맹의 틈새가 가거나 한미 정상 간에 아주 껄끄러운 그런 그 관계가 새로 틈새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? 다른 한미국 동맹 관계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신은 아마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로서는 상당히 더 많은 손해를 볼 게 분명합니다. 왜냐하면은 미국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서도 제대로 얘기를 항의하거나 이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기도 이제 못하는 그런 질질 끌려가는 형태가 한국민들한테 그냥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면 지금 한국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그 신뢰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. 앞으로 한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바로 옆에가 이제 미군 기지가 있다고 합니다. 미군 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옛날처럼 그 용산 대통령실에 와서 도청장치 설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그 신호를 다 접수를 해서 이제 그 대화 내용을 다 도감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이런 국가안보 정책을 할 때 메모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데요. 아무튼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. 네,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.